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사상 첫 번째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를 모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스팔트가 빨갛게 녹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스팔트는 원래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고 난 후에 남은 흑갈색의 탄화수소, 어려운 말 나옵니다. 탄화수소 화합물 찌꺼기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절대 녹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에 섞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방사능 원인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방사능 아파트, 발암물질 아파트, 이 문제를 최초 고발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무려 이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포털 이 다음 서버를 다운시킨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마이뉴스 최병성 목사님이시자 또 시민 기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는 그냥 목사가 편합니다. 예, 굉장히 오마이뉴스하고 인연을 오래 해온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예. 팟짱은 처음 출연하셨어요. 네. 네, 이 팟짱 애청자들에게 뜨거운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성 목사입니다.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뵀는데 앞으로 정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뜨거운 팟빵이 생각이 나잖아요. 정말 그 팟짱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최병성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박수를 굉장히 오랜만에 쳐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만 나올 때 저희가 박수를 치는데 기자 나올 때 박수 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굉장히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게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방사능 아파트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돌로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석회석만이 아니라 그 집을 만들 때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갑니다. 뭐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네. 그다음에 자동차 모든 찌꺼기, 네. 그다음에 제철소의 슬래그, 네.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소각장, 소각제, 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다 시멘트를 만들 때 들어가요. 심지어 네. 요즘 백혈병이 자주 발생하는 공장이 있죠. 네네. 삼성전자죠.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 네. 슬러지와 액상 슬러지도 시멘트 제조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거의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상 이 시멘트가 아니라 시멘트가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라는 건 쓰지 못하니까 버려야 되는. 예. 유해 물질이 많아서 쓰레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태우고 난 재는 더 네. 유독물의 압축이잖아요. 네. 시멘트 공장에 유독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시멘트 공장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건가요?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고 하면 네. 2차 부산물이 남는다. 네. 그 말이 뭐예요? 소각제가 남는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대용량이다. 그 말을 바꾸면 엄청난 쓰레기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네. 우리는 소각제가 남지 않는다를 장점으로 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썼는데 소각제가 남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많은 소각제가 다 네. 뭐가 되죠? 시멘트가 된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네. 소각제가 네. 곧 시멘트다라는 거예요. 소각제 이꼴 시멘트. 시멘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네.
그 저는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방사능은 나오지 않을까? 예. 폐기물 안에 방사능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 그래서 조사하다가 네. 정말 조금씩 우리가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방사능이 나오는 집들은 몇 개 봤는데 네. 한 군데 갔는데 4배 정도의 방사능이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 정도 1.1이 넘는 1.1 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방사능이 나오는 집에서 네. 집은 도로는 잠깐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4시간 살아간다면 네. 1년 허용 피폭량의 네. 거의 한 10배 가까운 거거든요. 살 수 없는 곳이죠. 최근에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그 시멘트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2006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고 네. 많이 개선했지만 네. 아직도 개선책이 멀었던 거죠. 근데 방사능 이야기 나온 거니까 그거 맞아 네, 좀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럼 집안에서 방사능이 어디서 나올까? 처음에 이제 벽지가 나올까? 최근에 벽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방사능 벽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봤더니 벽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벽인데 안방에서 석고보드 벽은 방사능이 안 나오고 네. 시멘트 벽만 나오더라고요. 아, 실험을 해보시니까. 예,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를 대봤더니 네. 한쪽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석고보드가 아니고 벽지도 아니다. 네. 그렇다면 시멘트 벽인데 네. 시멘트 벽일 것이냐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철근일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가 원인인 아직 네. 더 정확한 건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무튼 두 개 중에 하나가 네. 쓰레기 고철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로 만든 철근일 것이냐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들어간 예. 시멘트일 것이냐 네. 두 개 중에 하나다. 하나다. 네. 그럼 어쨌든 집안에서조차 네. 심각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시멘트로 여기 지금 상암동에 새 건물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MBC를 비롯하여 뭐 YTN 온갖 방송국들이 최근에 다 들어왔거든요. 네. 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누리꿈 스퀘어도 2007년에 저희가 입주를 했으니까 여기도 사실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쓰레기 안에서 일하고 쓰레기 안에서 잠자고 쓰레기 안에서 먹고 그리고 쓰레기 위를 걸어 다니죠. 쓰레기 위를 걸어 다니고 요즘 아스팔트 그다음에 시멘트 도로도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이 다 쓰레기 안에 갇혀 있다. 그 쓰레기의 본질은 사실상 발암 물질, 방사능과 함께 살고 있는 거다. 방사능은 사실은 좀 작고요. 네. 모든 곳에 방사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모든 폐기물이 또 방사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문제는 방사능의 일부와 그다음에 발암 물질과 유해 중금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탐사 보도를 혼자 해오신 거예요. 자료를 축적하시고 직접 실험도 하시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실험 도구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진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전혀 지금 개선의 여지는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파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쓰레기 아파트 안에서 그러면 기준치라는 게 허용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허용치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그 발암 물질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흡입한다고 해야 됩니까? 쪼인다고 해야 됩니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네. 그럼 개선책이 없냐라고 했잖아요. 네네. 2006년에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네. 조사해 오면서 정부와 계속 실랑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최근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에 우리나라 시멘트 몇 개 분석했더니 네. 제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많이 좋아는 졌다. 그러나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덜 과거에 섞는-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네. 비해서 쓰레기의 사용 기준도 생겼고 아.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도 생겼고 네. 그다음에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도 조금 더 전보다 나아졌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 2010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개선이 됐어요.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는 개선이 됐는데 네.
쓰레기로 시멘트 만든 게 언제부터냐면 99년 8월 달에 김대중 정부 때 네네. 손숙 환경부 장관이 러시아를 갔다 와 문제가 생겨서 퇴임했죠. 네. 그리고 다시 김명자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네네네네. 그 혼란한 와중에 네. 99년 8월 달에 네. 환경부가 폐기물법을 개정하면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라고 허가를 했습니다. 네. 마치 그때는 이런 거였어요. 이를테면은 뭔가 산업 폐기물을 좋은 대로 활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2차 산업으로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 방향, 활용한다. 예, 에너지를 좀 다양하게 만든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알고 한 게 아니라 뭐를 그 혼란한 시기에 네. 99년 8월 달에 법이 바뀌었다면 네. 이미 그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 관계자가 사전에 만나서 입이 맞춰야지만 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입이 맞은 상태에서 장관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됐고 장관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 뭔지도 모르고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폐기물을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네. 이명박이도 재생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만 모른 채 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시멘트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도 제가 시멘트 업계가 네. 2001년도에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네. 한 서류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99년 8월 9일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네. 시멘트 업계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환경부가 수용하여 시멘트 공장에 네. 쓰레기 돈을 받고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시멘트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뒤에 말이 아주 기막혀요. 어떤 말이 있나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쓰레기로 나라의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네. 정부가 우리 시설 개선 자금과 정책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합니다. 쓰레기로 처리비를 엄청난 돈을 벌면서 또 국민 세금으로 정책 지원금 시설 개선 자금을 수십억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환경부는 예. 이 중요한 건 국민의 환경을 책임져야 되는 이 환경부가 쓰레기 업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이게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예? 심지어 거기다가 돈까지, 업자들이 예. 국민 세금까지 축내게 해서 결국에는 시멘트 업자들만 배불리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네, 걱정하지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유행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폐기물 사용 기준이 있었어야죠. 네, 시멘트 제품 기준이 있었어야죠. 네,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이 있어야죠. 네. 쓰레기 사용 기준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이란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가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온갖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멘트에는 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시멘트를 분석해도 아직 그런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네.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 환경부 사람들도 아파트에 살 거 아닙니까? 시멘트 하는데 아니 자기들의 건강권을 생각해도 이런 거를 그냥 막 만들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많이 비교하죠. 그렇죠. 중국은 후지다. 중국은 굉장히 후진국이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예. 업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제가 중국이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쓰레기 시멘트가 시작된 게 99년 8월이라 그랬죠. 네. 바로 99년 6월 달에 중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중국은 땅이 크니까 시멘트 공장도 무지 많죠. 네. 8,400여 개의 시멘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안에. 중국 안에. 예. 근데 99년 6월 달에 네. 품질 검사를 해서 네.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 한 4,000개를 도태시켰어요. 없애버렸다 이거죠. 예. 정부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중국은 깨끗한 시멘트, 안전한 시멘트를 위해서 그렇게 정화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네. 그 똑같은 해에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했다. 두 제가 달 뒤에. 예. 중요한 거 하나 가져왔어요. 네,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팟짱을 여러분 팟짱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얘기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중국산 시멘트와 우리나라 시멘트를 분석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연구소에 분석을 맡겼더니 네. 중국산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이 제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멘트에는 환경부가 안전하다. 발암물질이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체에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ppm이에요. 네, 네. 근데 무려 그것의 5배가 넘는 110ppm이 났습니다. 110이라면 안전 기준이 5배가 넘는 110이라면 이거는 집을 짓는 시멘트가 아니라 살인 물질이죠.
우리는 그런 시멘트에 살아왔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네. 2006년도에 시멘트 업계가 돈을 내서 용역을 한 자료가 있어요. 네. 유업기술원에 쓴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네. 이 보고서에 보면 10개의 국산 시멘트를 조사했더니 네. 10개 중 6개가 네. 지정 폐기물, 네. 그러니까 유독물이 많은 네. 그 지정 폐기물 기준치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10개 회사에서 10개 중에 6개가. 10개 중 그러니까 60%가 네. 지정 폐기물보다 더 많은 발암 물질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온 이 아파트가 네. 지정 폐기물보다 더 더 심각- 많은 발암물질 시멘트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요새는 뭐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 월세 내느라고 정말 다들 허덕이는데 우리가 전부 그 독성 물질에 들어가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너무 끔찍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예컨대 그러면 앞으로 건설업자들 사이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시멘트로 지은 집값이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지금? 꼭 그렇진 않아요.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가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처음에. 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지 않으면 네. 시멘트 값이 비싸져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더 비싸집니다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시멘트 업계. 예. 예. 그 도대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지 않으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싸질까? 네. 그러면 32평 안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얼마나 될까? 네. 조사를 해봤어요. 역시 탐사보도의 달인. 근데 알아보기 정말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 설계하는 대학교에서도 몰라. 네. 레미콘에서도 잘 몰라. 근데 한 군데 루트를 뚫었어요. 건설회사 사장을 통해서 뚫었어요. 정답은 32평 아파트 한 채에 예.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예. 한 채 총 들어가는 값이 한 평이 아니라 30평 한 채에 130만 원. 뭐야? 1,300만 원도 아니고 1억 3천도 아니고 네. 130만 원. 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즘 평당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억이 넘는데 네. 3억 중에 130만 원이 시멘트 값이에요. 예. 거기에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 봐야 3, 4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돼요. 네. 3, 40만 원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내가 3억씩 비싼 주를 아파트 사면서 평생을 쓰레기 발암 시멘트에 갇혀 살고 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네.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환경을 위한 일도 아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 요새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 고통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관련 그 의학 교수들은 그렇습니다. 시멘트가 아토피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피부 검사를 해봐요. 네네. 그러면 첩보 검사라고 하는데 네. 그럼 크롬 반응, 네. 크롬 반응이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근데 시멘트 안에 쓰레기가 크롬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네. 시멘트 안에 크롬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제가 시멘트 분석한 자료 예. 보시면 크롬이 네. 우리 거에 350 ppm이 들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진들이 아이들 마시게 되면 피부 질환을 일으키죠. 그리고 한번 피부가 크롬과 육가크롬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네. 평생을 따라다닌다라고 연구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육가크롬, 삼가크롬 이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네. 삼가크롬하고 육가크롬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도 비교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예, 이렇게 이제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생기는 과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왜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있을까? 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쓰레기 안에 크롬이라는 왜냐하면 제철소 슬래그, 네. 그다음에 재련소 슬래그, 예. 대한민국 공장에서 하는 온갖 쓰레기 안에는 크롬이라는 폐기물이 유해물질이 많습니다. 네. 근데 크롬이 네. 열을 받지 않으면 그냥 크롬으로 존재해요. 음. 그런데 그것이 1000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고온의 열을 받으면
발암물질인 육가크롬으로 전환이 돼요. 네, 변환이 되는 거죠. 예, 화학 성분이 바뀌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크롬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육가크롬으로 변환되는 게 변될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크롬을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중산 쓰레기에 왜 발암물질이 없을까요? 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쓰레기를 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삼가크롬과 육가크롬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네. 삼가크롬은 우리 몸에 안전해요. 네. 우리가 오메가3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 시멘트 공장이 아주 편법을 하나 쓰고 있어요. 어떤 오늘 건가요? 최초 공개를 하는데요. 네. 아, 이것도 최초 공개. 예. 제가 지난주에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멘트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제로가 나왔어요. 야, 우리나라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제로야? 그러면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이네? 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희소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희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육가크롬이란 발암물질이 예. 검사에 검출되지 않도록 약품을 섞은 거예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시멘트를 만드는데도 꼼수를 부리는 거네요. 예, 완전 꼼수죠. 그러니까 범법행위인데 이거는. 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범법행위인데요. 네. 뭐냐면 시멘트를 만드는 마지막 최종 단계에 네. 시멘트를 분쇄를 해요. 네. 돌덩이가 나온 거를 분쇄를 하는데 거기에 황산철이라고 네. 코스모 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는 여기도 시멘트 회사인가요? 아니요, 그냥 폐기물.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인데 일반 화학물- 코스모 화학물질 만드는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 예. 거기서 다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황산철이라는 쓰레기가 나와요. 그걸 부산물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쓰레기 황산철이라는 쓰레기를 네. 시멘트 공장에서 마지막 단계에 황산철을 섞으면 네. 시멘트 안에 있는 육가크롬이 네. 안전한 삼가크롬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전환이 예, 이게 되면? 영구히 전환되면 네.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아주 일시적인 기간만. 완전히 눈속임이네. 그러니까 건설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괜찮아요. 환경부가 시멘트를 분석하는 한 1년 기간 내에는 그대로 안전해요. 안전한 걸로 나오게 만드는 예. 거예요. 우리나라 시멘트는 발암물질이 없다라고 환경부는 이제 인식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시멘트로 집을 지으면 우리는 집을 1년, 2년 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살아가잖아요. 네, 네, 네. 국민들이 살아갈 때는 네. 삼가크롬으로 전환됐던 육가크롬이 네.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육가크롬으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왜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아파트 처음 들어가면 뭐 냄새도 나고 뭐 시멘트 독도 있고 뭐 이래서 3년 지난 아파트가 제일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엄마들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토피 있고 뭐 이런 애들 있는 집들은 새집 처음 들어가지 말고 3년쯤 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괜찮아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전혀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시멘트 독은 안 사라져요. 평생. 예. 그리고 시멘트 독이란 것은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하죠. 네. 시멘트에는 또 어떤 콘크리트 안에는 레미콘 혼화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완전 발암물질이에요. 네. 액상물질이죠. 네. 콘크리트가 공사 현장까지 굳지 말라 네. 하기 위해서 각종 액상물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폐기물로 만들어지죠. 네.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네. 근데 그거는 차후에는 우리가 논하기로 하고 오늘 네. 이제 시멘트의 문제인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 온갖 슬러지들이 들어갈 땐 네. 거기엔 그런 무기물인 중금속만의 문제가만 있을까? 유기물의 문제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소각지 안에 외국의 보고서를 봤더니 네. 소각지 안에는 PAH라든지 온갖 화학물질의 독성물질들이 남아있다라고 네.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시멘트는 남은 소각제다. 네. 시멘트 공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온이다. 1400도 고온이라 네. 모든 유기물이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하죠. 네. 그러나 그걸 누가 보장할까요? 그 엄청난 쓰레기를 사용했는데 네.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남는 유기물은 과연 어떤 게 남아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시멘트, 콘크리트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콘크리트는 굳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부 논리예요. 네. 시멘트 업계하고 환경부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지나면 독 빠지니까 괜찮다. 제가 여기 숟가락 하나 만들어 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시멘트 숟가락입니다. 네. 환경부가 뭐라고 지금까지 주장했냐면 네. 최병석 목사가 네. 쓰레기 시멘트가 유해하다라고 네. 자꾸 주장을 하는데 네. 크롬을 보십시오. 크롬이 유해하지만
여러분이 먹는 숟가락은 크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롬으로 숟가락 먹듯이 안전합니다. 시멘트 안에 아무리 유해 물질이 많아도 안전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시멘트로 숟가락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번 토론회 가서 한번 뒤집어 엎었죠. 어떻게 뒤집어 보셨습니까? 크롬 숟가락 하나와 이 시멘트 숟가락, 그다음에 네. 망치를 들고 가고 네. 환경부 과장, 그다음에 시멘트 어깨 쫙 앉아 있는 데서 네. 당신들이 크롬 숟가락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 시멘트 숟가락 만들어 왔다고. 네. 자, 내가 오늘 이거 줄 테니까 먹어볼래? 그랬어. 네. 그래서는 크롬 숟가락을 망치로 3번이나 내려쳤어요. 네. 아무리 세게 쳐도 꼼짝도 안 해요. 네. 근데 시멘트 숟가락은 한 번 딱 치자 완전 박살나죠. 시멘트는 완전 물질이 아니에요. 네. 크롬 숟가락하고 다르거든요. 만지면서 시멘트 묻잖아요. 묻죠. 물도 스며들어요. 그렇죠.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한 내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시멘트에는 우리 집에서 빨래 넣어놓으면 수분이 사라집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공기 중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멘트가 흡수하는 거예요. 시멘트가요? 예. 시멘트가 집안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시멘트가 물기를 빨아들일 때 어떻게 할까요? 화학 작용을 하지요. 네. 그래서 한 보고서엔 우리가 코로 못 느끼지만 암모니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멘트에서. 암모니아. 예. 그럼 암모니아만 저는 제가 두려운 거는 암모니아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갖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쓰레기 시멘트 결코 안전하지 않다. 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지금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근심이 점점 깊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요. 국민 대다수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토굴에 살고 있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최근에 손학규 대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진짜 웃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목사님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아파트 이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선은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라돈 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라돈 측정기요. 예. 제가 방사능 측정기가 여러 대예요. 네. 그냥 일반 방사능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분은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이 아니셔. 탐사보도 전문, 환경 전문 목사님. 그래서 지금도 라돈 측정기를 지금 이태리에 네. 주문해 놨습니다. 예. 450만 원짜리 네. 라돈 방사능 측정기 주문해 놨고 거의 지금 왔다라고 예. 저희 집에 배달만 오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미국제 네. 미제. 라돈 측정기 구입해가지고 네. 저희 집을 측정해봤어요. 우리 네. 집은 보니까 석고보드가 별로 없어요. 네. 석고보드에서 라돈이 많이 나오는데 네. 괜찮겠지 하고 측정했더니 안 쓰는 작은 방, 네. 그러니까 옷방 하루 문을 닫고 라돈 측정기를 틀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 권장치 기준이 딱 나와요. 딱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미국 권장치. 그럼 이거는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해요. 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우선 이거 한 가지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을 여십시오. 네. 낮에 창을 열어 환기하십시오. 네. 오후에도 한번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자기 전에 분명히 환기를 한번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대인의 많은 병이 폐암이잖아요. 폐암이죠. 아파트에서도 폐암이 걸려요. 담배 안 피워도.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이 걸려요. 아파트 고층 20층, 10층, 20층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폐암이 나와요. 네. 그거는 바로 시멘트. 와 석고보드와 온갖 쓰레기로 만든 집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에도 라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석고보드 나오고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사능도 그냥 일반 그런 방사능만이 아니라 라돈가스도 있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도 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유해 유기물질도 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대책은 뭘까? 대책이 예. 앞으로의 대책은 그러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쓰레기를 안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안 쓸 수 있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32평 아파트에 네. 시멘트 값은 130만 원. 네. 그럼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160만 원. 40만 원만 더 주면 돼. 네. 한 150만 원, 160만 원 주면 돼요. 네. 어느 국민이 어떤 바보가 네. 내가 3억을 주고 아파트 사면서 30만 원을 아끼자고 평생을 쓰레기 시멘트에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군요. 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시멘트 값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하려고 해요. 여론조사 기간에 네. 돈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팟짱이랑 한번 하실까요? 좋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이 부분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네. 당신은 3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 시멘트 살겠느냐 네. 아니면 30만 원 더 주고 깨끗한 시멘트 살겠냐 그러면 네. 99% 전부 다 나오겠죠. 네. 여기에 쓰레기 시멘트의 주범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 건설사입니다. 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네.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값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 값은 지난 10년간 오르질 않았어요. 네. 그대로 같아요. 오히려 중간에는 폭락까지 했어요. 서로 경쟁하느라고. 네. 근데 건설회사는 갑이에요. 엄청난 힘센 갑. 그렇겠죠. 시멘트 회사는 을이에요. 그렇겠죠. 국민에게는 힘센 재벌이지만 네. 건설사에 비하면 아주 힘없는 을이거든요. 음. 건설사가 우리 시멘트값 못 올려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시멘트를 줘야 돼요. 네. 정부에서도 시멘트값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죠. 건설사도 돈을 안 주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쓰레기로 연명을 한 거죠.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요. 일본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네, 일본에서 일본. 쓰레기를 처리 받아요. 거기에 환경부가 가세랍니다. 환경부는 엄청나게 쌓여 있는 이 대한민국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 했는데 보니까 마침.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돼. 그래서 이 쓰레기가 어떻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가는 단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는 환경부인데요. 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용역은 돈을 엄청 줬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25억짜리 논문이에요. 환경부가 20억인가 됐어요. 이 논문 하나에 그 논문 하나 하는데 25억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단 단 한 한 번도 번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그게 회사에 대한민국 환경부예요. 예. 네.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에 시설 지원금을 수십억씩 지원해 줬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인체에 유해할까는 단 한 번도 조사해 보지 않은 환경부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굳으면 안 나옵니다. 시멘트 숟가락이 안전한 것처럼 굳으면 안 나옵니다. 이 하나 논리로 지금까지 버텨온 게 환경부다는 거죠. 이 숟가락 하나씩 나눠드리지 그러셨어요. 시멘트 숟가락으로 앞으로 밥 국정감사도 식사하시라고. 국정감사에서 예. 제가 그렇게 했죠. 오늘 정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시멘트 아파트, 쓰레기 시멘트 아파트, 발암물질 아파트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어마무시한 내용의 얘기들이 이야기 보따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그 끝으로 아까 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를 대처하는 시민들의 1번 자세. 자, 문을 열고 환기를 해라. 첫 번째, 예. 이거 새 집엔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라. 새 집은 예. 들어가지 마라. 새 집엔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온갖 화학물질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새 집 좋다고 하지 말고 몇년이 지난 집에 들어가는데 네. 몇 년이 지난 집도 살면서 아무리 이건 10년, 20년이 된 집도 똑같다. 네. 저는 자꾸 환기를 해주라. 네. 자, 예. 1번. 환기를 첫째, 새 집은 살지 말자. 둘째, 환기를 꼭 해라. 하루에 3-4번 이상 환기를 해라. 특히 잠자기 전에 반드시 환기해라. 겨울이어서 다들 이제 가을 겨울이 오기 때문에 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어머니들 다 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멘트 가루에 절대 노출하지 말라. 우리 집에 벽 박죠, 못 박죠. 네. 자, 드릴로 뭐 박습니다. 시멘트 가루 날립니다. 난리죠. 장판 밑에를 보면 특히 아이들이 위험해요. 아이들. 우리 장판 많이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가 장판 밑에 싹 들춰보면 맨날 걸어다니 보니까 가루가 돼갖고 장판 밑에는 가루가 싹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그 미세 분진이 날리잖아요. 우리는 얼른 몰라도 네. 근데 어린아이들은 기어다녀요. 애기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멘트 가루는 항상 바닥에 깔려 있죠. 장판 한번 들춰보면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그 장판 모서리들 이런 부분에서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밀폐를 해주면 네. 좋다. 네. 라고 할 수 있죠. 애기 엄마들이 꼭 챙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을 기지 못하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왕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갈까요? 안 만드는 게 최고인데 네. 그런 집안에 가능하면 화학물질을 흡수하는 화분들을 좀 많이
요즘 이렇게 뭐 벤자민이라든지 네. 좀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네. 거라도 좀 하면 조금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 정말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어려우냐라는 것을 날마다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안이 세월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이 바로 세월호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 이번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우리 집은 안전한가? 우리 아파트 점검의 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주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성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